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TVN 토일 드라마 태풍상사 3화와 4화 리뷰 그리고 다가올 5화 예고 분석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번 회차는 말 그대로 폐업 위기에서 다시 일어선 한 남자, 강태풍의 재기 스토리가 중심이었죠. 이준호 배우의 감정 연기가 정말 폭발했습니다. 3화는 태풍상사가 폐업 위기에 몰리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강태풍은 납품 직전 대방 섬유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트럭 앞에 몸을 던지며 원단 반입을 막아섭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의 26년이 달린 회사입니다.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건 신용입니다. 오미선은 그런 태풍을 말리지만 결국 두 사람은 함께 밤새 원단을 지키며 비를 맞습니다. 비닐로 덮고 몸으로 막으며 진짜 상사맨의 근성을 보여준 장면이었죠. 하지만 다음날 표바코가 신용으로 빌려주겠다며 내민 계약서가 문제의 시작이 됩니다. 고마지는 급한 마음에 제대로 읽지도 않고 도장을 찍어버리죠. 결국 환율이 요동치며 계약은 불리하게 돌아가고 회사 전체가 표바코의 덫에 걸려듭니다. 하지만 태풍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미선이 찾아낸 천재지변시 반품 가능 조항. 그 한 줄 덕분에 그는 이탈리아 본사에 품질 이상 없을 시 반품 가능이라는 팩스를 받아내죠. 비록 창고는 빗물에 새고 고생하면서 지켜낸 원단이 표바코의 계략으로 모두 빼앗기고 맙니다. 직원들은 떠나갔지만 강태풍은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합니다. 직원도 돈도 팔 물건도 없지만 우리 태풍 상사 다시 해봅시다. 그 말과 함께 그는 2대 사장 강태풍으로 새 출발을 선언합니다. 3화의 마지막 장면, 그가 오미선에게 건네는 명함 한 장. 태풍상사 사장 강태풍, 그 미소는 무너진 사람의 미소가 아니라 다시 일어설 사람의 미소였죠. 4화 초반은 정말 통쾌했습니다. 눈앞의 이윤보다 신용을 선택한 태풍이 결국 표바코를 역으로 몰아붙였거든요. 표 사장은 태풍상사의 수입 원단을 전부 빼앗아 놓고 이번에도 실패할 걸세라며 조롱합니다. 하지만 태풍은 반대로 이탈리아 본사와의 팩스를 들고 나타나 원단 10%를 들고 물류비 환율 이용한 반품 협상을 제안합니다. 표바코는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이윤의 눈이 먼 그는 결국 스스로 덫에 걸립니다. 그리고 진짜 반전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태풍이 지켜냈던 10%의 원단이 반품 성립의 키가 된 것이죠. 계약서엔 단위가 미터인지 야드인지 표기되지 않았고 표바코는 자신이 전량 보유 중이라 착각하게 됩니다. 결국 강태풍의 한수위 전략이 통했습니다. 고마진 차장이 배신자처럼 보였던 것도 전부 작전이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표 사장 측에 접근해 반품 서류를 넘기는 척하며 혼선을 유도하죠. 난 배신자 관상 아니잖아요. 이 대사에서 시청자들은 빵 터졌습니다. 전형적인 허를 찌르는 전개였죠. 결국 표 사장은 부족한 물량도 모른 채 전량 반품을 진행했다가 이탈리아 측에서 물량이 다 안 왔다며 쉿백 통보를 받습니다. 쉿백은 해외 수출품이 반송되는 절차로 왕복 운송비와 손실까지 떠안아야 하죠. 결국 표바코는 자업자득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장면에서 그의 분노가 폭발하죠. 부하의 머리를 붙잡아 도자기에 내리꽂으며 피가 철철 흐르는 장면. 그 광기 어린 표 사장의 집착은 태풍 상사의 어두운 중심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3화와 4화 내내 가장 감동적인 인물은 바로 트럭 기사님이었습니다. 그는 창고를 묵구에 방황하던 태풍을 돕고 자신의 트럭에 일부 원단을 보관해 두었다가 나중에 돌려줍니다. 그 10%의 원단이 결국 태풍 상사를 살려낸 결정적 희망의 씨앗이 된 거죠. 이 세상엔 아직 사람 냄새 나는 이들이 있다. 이 한 줄이 떠오르는 장면이었습니다. 태풍이와 오미선은 부산으로 출장을 떠납니다. 언젠가 통화에서 부산에 한번 놀러오라고 했던 부산국제시장의 여걸이자 큰손 홍신상의 정찰한 사장을 만나러 간 것. 장찰안의 도움으로 태풍과 오미선은 새로운 거래처를 찾기 위해 부산국제시장으로 향하죠. 거기서 등장한 인물은 슈박 대표 박윤철. 그는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안전화를 만들었다며 직접 시연을 보여주는데 그 코믹함이 압권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 흥분한 태풍이 안전화 500켤레 구매 계약을 덜컥 체결해버리죠. 오미선은 경악합니다. 사장님, 계약은 신중해야 합니다. 이때부터 두 사람의 케미가 폭발합니다. 술자리에서 오미선을 향해 코스모스 같다고 말하는 태풍의 플러팅, 그리고 모래사장의 아내라고 써내려가는 장면까지. 로맨스의 온도가 급상승했죠. 하지만 이 행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태풍은 문 앞에 붙은 수많은 빨간 압류 딱지를 마주합니다. 집안 곳곳엔 빚쟁이들이 들이닥치고 결국 그는 어머니와 함께 사무실에서 밤을 지새웁니다. 이 모든 일이 표바코의 또 다른 음모와 연관되어 있음이 암시되죠. 태풍은 망연자실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화 예고편은 한 줄의 대사로 압축됩니다. 내 돈 어딨어요? 박윤철의 배신이 드러나며 태풍과 미선의 새로운 위기가 시작됩니다. 표바코는 여전히 태풍 상사를 노리고 그가 진짜 원하는 것이 돈이 아닌 아버지 강진영과의 비밀임이 암시됩니다. 특히 병실에서 강진영에게 어디 있냐고 거칠게 추궁하는 장면은 압권이었어요. 표바코가 그토록 찾는 것이 비밀 금고 안에 있을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게 있을지 표바코를 무너뜨릴 한 방이 되는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태풍은 이번에도 신용과 의리로 싸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태풍과 오미선의 관계는 사업을 넘어 사랑으로 이어질까요? 이번 3화 4화는 위기와 재기의 정석을 보여준 회차였습니다. 특히 90년대 말 IMF 시절의 절망과 그 속에서도 사람을 믿는 한 남자의 의지가 가슴 깊이 와닿았죠. 다음 화에서는 박윤철의 배신, 그리고 표바코의 음모가 본격화되며 태풍 상사는 다시 한번 큰 위기를 맞습니다. 그 속에서도 강태풍과 오미선의 상사맨 케미가 더 짙어질 것으로 보이네요. 지금까지 태풍사사 3화 4화 리뷰였습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표바코의 숨겨진 음모에 대해 좀 더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